안녕하십니까. 네, 저 최장근이고요. 그리고 오늘은 세 번째 시간, 드디어 이제 본격적인 해양 현상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번 시간까지는 이제 나비엘 스토크케이션, 조금 원형에 가까운 폼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해양학에서 많이 사용하는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고요.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거의 출발점에 존재하는 완전한 출발점은 아니지만 그런 이퀘이션들이고, 그래서 이 형태를 그대로 저희가 쓸 수 없기 때문에 많이 쓰는 몇 가지 간략화를 한다고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부시네스크 근사고요. 그래서 이 밀도가 거의 상수나 다름이 없다라고 가정을 하는 것이 부시네스크 근사가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보존 방정식, 어, 이 1D가 지금 보시면 아래와 같이 이렇게, 이렇게 간략하게 돼서 인커플레시비티, 그 뭐냐, 압축과 발산이 없음을 나타내는 이퀘이션으로 간단하게 바뀌고, 그리고 그 나머지 부분으로부터 이 밀도의 트랜스포트, 이류식이 얻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류항의 모양도 우리가 조금 더 익숙한 이 형태로 바뀌게 되고요. 그리고 압력경사에 곱해져 있는 밀도가 다 상수로 취급을 할 수 있게 돼서 압력경사항이 선형화가 되는 것이죠. 네. 다만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G라는 중력다 가속도 값이 너무 크기 때문에 여기에 곱해져 있는 밀도의 성분은 무시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되고 이걸 우리가 감소 중력이라고 부른다까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우리 여기가 더 나아가서 우리 대부분의 이제 특히 큰 스케일에서는 수심은 뭐 기껏 해봐야 몇 킬로인데 뭐 수평적으로 몇백 킬로, 뭐 천 킬로 막 이러니까 그 수평적인 크기가 그 연직적인 벌티컬한 크기보다 훨씬 크게 됩니다. 이로부터 우리가 이 벌티컬 모멘텀 이케이션을 싹 간략화를 시켜서 압력 경사와 중력항 이 두 개만을 남겨놓을 수 있고 이것을 저희가 정수압 근사, 하이드로스태틱 어프록시메이션이라고 부른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상수 밀도를 가정하고 우리가 이거를 그냥 연직 평균 혹은 적분을 통해서 2차원 문제로 바꾸게 되면 그것을 저희가 이제 쉘로우 워터 이케이션에 해당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이 쉘로우 워터 이퀘이션이라는 게 결국 나비엘 스토커 이퀘이션의 어떤 벌티컬 에버레이지한 형태의 이퀘이션이다. 그거를 꼭 기억해 달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리고 오늘부터는 이제 드디어 이것들을 훨씬 더 이제 여기 이 쉘로우 워터 이퀘이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확 이거를 간략화시켜서 본격적인 해양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훨씬 더 간단한 형태의 이퀘이션으로 조금 제가 바꾸고 현상에 대해서 좀 더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꾸준히 하고 있는 작업 중에 하나가 이 나비엘 스토크 이케이션의 부분 헤드를, 어프록시메이션 솔루션들을 모으는 그 작업을 조금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도 풀어보셨을 거라고 제가 장담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바로 다음 페이지를 미리 보여드렸는데 그냥 다 무시해버리고 이 관성화만 남겨두게 되면 여러분들도 풀어보실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게 뭐 그냥 결국에는 집에 이거 다 무시하고 이 관성화만 딱 남겨두게 되면 결국에 문제가 이렇게 바뀌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냥 적당한 이제 초기 조건으로 그냥 초기 일정한 상수 유속 값을 준다면 그냥 그냥 0을 적분하니까 상수가 되고 그 상수가 초기 조건 값 이렇게 돼가지고 그냥 바로 이렇게 저희가 풀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건 사실은 고등학교 아니면 우리 학부 1학년 때 뭐 한 번쯤 풀어보신 이퀘이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조금 멍청한 어프록시메이션 같아 보이지만 그렇다고 물리적인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죠. 이건 분명히 등속도 운동이라는 그 물리적인 의미를 매우 뚜렷하게 지니는 분명히 어떤 가치를 지니는 솔루션입니다. 그리고 이 속도를 한 번 더 적분을 해서 이제 위치에 대한 정보를 얻으면 이 대상, 뭐 해양 문제에서는 대부분 물덩이 같은 게 되겠죠. 네. 그런 게 이제 포지션이 어떤 식으로 바뀌는가 그런 거에 대한 정확한 솔루션을 얻을 수 있게 네,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저희 것들이 한 번쯤 해볼 수 있을 만한 고민은, 저항력이 없다면, 그리고 아무런 항도 없다면, 이게 등속도 운동을 할 거는 좀 자명한 사실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만약에 지구가 돈다면, 저항력이 존재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리서치 퀘스천들을 저희가 조금 이끌어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보통 그 관성진동 문제라고 하고요. 오늘은 이제 이 저항력을 고려했을 때, 네, 우리 이전에 저항력이 없을 때는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데, 저항력이 있으면 어떤 식으로 운동을 할까? 그거를 우리가 이 심플한 미분 방정식을 풀어봄으로써 여기에 대한 이제 좀 더 직접적인
리서치에 가까운 연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예, 그래서 아마 조건희 교수님께서 지금 미분 방정식을 푸는 방법에 대해서 올려주셨지만, 개인적으로 조금 반복적인 노출, 그런 거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아마 많은 학생분들께서 뭐, 이걸 손으로 이렇게 잡고 풀어보시는 시간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 푸는 방법을 제가 좀 직접적으로 보여드리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지금부터는 조금 이 미분 방정식을 어떻게 푸는지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일단은 문제를 먼저 적을게요. 라운드 t, 라운드 u. 뭐 아시다시피 이게 파샬이 아니라 원래는 상미분 방정식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d를 써야 되는데 제가 그냥 편의상 그냥 이렇게 쓰겠습니다. 마이너스 fv는 0, 파샬 t, 파샬 v 플러스 fu는 0이 되고요. 그다음에 초기 조건으로서 t가 0에서 어떤 상수값 u 낫이 되고 v도 마찬가지로 시간이 0일 때 v 낫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번호를 혹시나 모르니까 붙여둘게요.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 그 이 미분 방정식 같은 거를 좀 클래시피케이션을 살짝 할 줄 아시면 되는데요. 그리고 용어 같은 것도 몇 개 좀 소개해 드리고자. 이게 지금 미분 방정식 뭐 1번식을 보시면 이 1번식 내에서 미분이 가장 많이 된 횟수가 한 번이지 않습니까? 이거를 저희가 오더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이게 뭐 이거는 이제 제일 많이 미분된 횟수가 한 번이니까 이게 first order가 되는 것이죠. first order 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 저희가 보통 이렇게 부르고요. 그리고 이게 오더랑 같은 수의 조건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 각 이퀘이션 하나당 하나의 조건씩 이렇게 두 개의 조기 조건이 풀기 위해서 네, 필요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푸느냐. 이게 그 전반전 그냥 제가 좀 타이피컬하게 먼저 풀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저희가 이제 실질적으로 연구해서 많이 쓰는 방법으로 한번 풀어볼 건데 우선은 먼저 타이피컬한 방법으로 한번 풀어보자면 이게 지금 연립 방정식이지 않습니까? 연립 미분 방정식이기 때문에 우리 일반적인 그냥 연립 방정식 풀 때도 하는 방법이랑 똑같거든요. 만약에 뭐 이런 뭐 연립 방정식이 있으면 우리가 보통 이거 첫 번째 거 하나의 변수에 대해서 정리한 다음에 얘를 여기에 대입해서 뭐 이렇게 그 x에 대한 하나의 식으로 만든 다음에 이거 풀어내지 않습니까? 미분 방정식도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 뭐 처음에 아무거나 하나를 잡아가지고 그냥 한 변수에 대해서 정리를 합니다. v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은 우변으로 옮기고 f로 양변 나눠주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얘를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은 f분의 1, f는 이제 상수라고 가정을 할게요. 아니, 시간에 대한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함수이기도 하고요. 플러스 fu는 0. 그래서 이거 f를 제가 그냥 이렇게 적겠습니다. 양변을 곱해서. 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제 하나의 변수에 대한 하나의 식으로 되니까 이거를 이제 우리가 풀면 되겠죠. 근데 지금 보시면 오더가 올라갔잖아요. 지금 보시면 세컨드 오더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걸 풀기 위해서는 두 개의 조건이 필요하고요. 하나는 여기 있는데, 근데 U에 대한 나머지 하나의 조건을 더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지배식이 있습니다. T가 0일 때도 지배식은 성립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T가 0일 때의 지배식은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빼기 F, V, T 이꼴 0은 0이 되고요. 그래서 이 4번 식으로부터 여기가 V 낫이 되게 되고, 따라서 나머지 초기 조건, 라운드 t, 라운드 u, t 이꼴 0은 fv 하시게. 이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우리가 정리한 이 세컨 오더 ODE에 대한 두 개의 초기 조건을 모두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것 물리적인 의미가 뭐 이게 아시다시피 유속의 시간적인 변화량, 즉 가속도가 되게 되는 것이죠. 초기 가속도 값이랑 초기 유속 값 이렇게 두 개가 주어지는 초기 조건 문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또 지레식을 또 다시 적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정리했다는 건 알겠는데 이것을 어떻게 푸느냐? 플러스 F제곱 U는 0, UT 이꼴 0은 U나 덩치 U. 이게 그 조건희 교수님께서 이제 올려주신 미분 방정식 영상을 보시면 이제 first order ODE를 이렇게 푸는 방법을 올려주셨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조건희 교수님께서 엄청 좋은 화두를 던져주셨는데 이거 지금 제가 바꿔보고 일단 조금 이렇게 적어볼게요. 마이너스 F제곱 U가 되게 되고요.
이게 그 결국에는 뭐 그냥 좀 생각을 심플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F가 1인 경우를 잠깐 생각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렇다면 이게 미분 방정식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거의 솔루션을 직접적으로 유도하는 건 힘든데 어떤 함수가 있으면 걔가 솔루션인지 아닌지 테스트하기는 쉽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면 이게 두 번 미분했을 때 자기 자신인데 이 되는데 부호가 바뀌는 함수가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해 보시면 아마도 조금 고등학교 때 수학을 대부분 하셨을 거니까 삼각함수일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삼각함수 사인 같은 거 이거 미분하면 사인 x 미분하면 코사인 x 되고 한 번 더 하면 빼기 사인 x니까 두 번 미분했을 때 부호만 딱 바뀌는 그 폼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 문제에 돌아왔던 자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접근을 할 수 있냐면 일단은 삼각함수 형태일 것 같아. 해가 아마도. 그러면은 우리 해를 이런 식으로 적당히 그냥 임의의 파라미터 값을 가진 사인 함수 혹은 코사인 함수로 바꿔보자. 그 다음에 얘를 여기 집어넣어서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자. 이런 식으로 좀 그냥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 먼저 이렇게 해를 가정을 하고 해 폼을 가정을 한 다음에 이걸 여기다가 대입을 해보시면요. 두 번 미분하니까 b제곱 코사인 사인 bc 마이너스 나오겠죠? 그리고 우변은 이게 그대로 들어가면 되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죠. 날리고 a도 날라가고 결국에 플러스 플러스 바꾸고 b는 b제곱은 f제곱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b는 플러스 마이너스 f가 되고요. 따라서 u는 a sin ft or a sin 빼기 ft가 되고요. 코사인도 마찬가지로 해보시면 or a 코사인 ft or a 코사인 음, 마이너스 ft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a 값이랑 상관없이 이 b라는 게 f가 되기만 하면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f가 되기만 하면은 솔루션이 되는 이 미분 방정식을 만족시킬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다면 이렇게 뭐 여러 가지,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저희가 미분 방정식을 만족시킬 수 있는 어떤 구분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여튼 잠재적인 해가 될 수 있는 여러 함수들을 저희가 찾아낼 수 있게 되잖아요. 이것들을 저희가 베이시스라고 부릅니다. 기저라고 부르는 거죠. 네. 그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진 기저로부터 어떻게 하면은 좀 일반적인 해를 얻을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결국에 이게 지금 보시면은 지금 미분 방정식의 특징 중에 하나가 지금 모든 항이 전부 다 U에 대해 의존하시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이런 미분 방정식을 저희가 재차 미분 방정식, 영어로는 호모지니우스라고 부릅니다. 재차 미분 방정식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만약에 U의 독립이, 그러니까 독립 변수에 대한 어떤 함수가 있게 되면은 그것을 저희가 비제차 미분 방정식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제차는 결국, 그리고 이 독립 변수에 대한 어떤 함수항을 저희가 보통 외력항, 폴싱텀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이 제차 미분 방정식은 결국에는 폴싱텀이 없는 미분 방정식 이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형, 그리고 호모지니어스, 이 선형 제차 미분 방정식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만약에 어떤 u라는 함수가 이 미분 방정식의 솔루션이면 이 u에다가 상수를 곱해준 것도 솔루션이 됩니다. 그리고 그리고 또 같은 방식으로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두 개의 기저, 그러니까 이걸 만족시킬 수 있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솔루션을 찾았다. 그것을 U1, U2라고 한다면 이 U1, U2가 솔루션이라면 그것을 더한 것도 솔루션이 됩니다. 이게 사실은 제가 저번 시간에 선형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선형이라는 게 결국에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상수를 곱했을 때, 그게 바깥에다 곱한 거랑 같아야 되고, 무단성과 호모지니티와 에디티비티 그 두 개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는데, 그거랑 딱 상하는 성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키워드가 사실은 리니어인 것도 어느 정도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이거를 응용하시면 이게
U1이 솔루션이니까 C1, U1에다가 어떤 C1, 임의의 상수 C1을 곱한 것도 솔루션이 되겠죠. 그럼 얘도 솔루션이 될 거고. 그 다음에 U2에다가 또 다른 상수 C2를 곱한 것도 솔루션이 되겠고, 그걸 더한 것도 솔루션이 되니까 우리는 이런 식으로 얘, 얘도 솔루션이 될 수 있겠구나. 이 두 가지 성질로부터 알 수가 있는 것이지. 그래서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 이 기저들에다가, 이 기저들을 그냥 그 앞에다 상수 곱해서 다 더하면 그게 솔루션의 그 제너럴 솔루션처럼 쓸 수 있겠구나.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래서 결국에 이거 지금 네 개의 기저가 있는데 제가 앞에다가 그 곱한 상수는 그냥 이렇게 C1, C2, C3 이런 식으로 쓸게요. sin ft 플러스 C2 sin 마이너스 ft 그다음에 C3 플러스 코사인 ft 플러스 C4 코사인 마이너스 ft 되는데요. 그래서 이거 그 사인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사인 a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고 코사인은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그냥 플러스가 되고 그래서 이거 사인 코사인 묶게 되면은 C1 마이너스 C2 사인 ft가 되고 그다음에 플러스 C3 플러스 C4 코사인 ft 이렇게 되고 이거를 그냥 우리가 새로운 뭐 적분상수 적당히 이렇게 잡으면은 2가 되죠. 결과적으로 네, 이렇게 제너럴 솔루션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또 결국에 보면은 여기 보시면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는 상수가 두 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앞에 있었던 초기 조건 두 개를 통해서 결정을 하면 됩니다. 조건 하나가 t가 0일 때 유낫이다. 이 말은 그리고 이게 u니까 얘를 대입해 보면은 t가 0이면 C1 프라임 사인 0은 0이죠. C2 프라임 코사인 0은 1이니까 얘가 유낫이 돼야 되고 결국에는 C2가 유낫 얻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초기 조건 하나가 이거였는데요. 초기 가속도가 FV 낫이다. 마찬가지로 얘를 대입해 보면은 이거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F 코사인 FT 플러스 C2 프라임 마이너스 F 사인 FT 그리고 T 이꼴 0일 때니까 얘는 1이 되고 얘는 0이 되죠. 이게 FV 낫 그래서 F 날리고 이거 어차피 0이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는 C1 프라임은 V 낫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한 해는 U는 C1 프라임은 V 낫이고요. sin FT 플러스 U 낫 C2가 U 낫이죠. 코사인 FT 이렇게 하면 저희가 이 세컨드 오더 호모지니어스 오디너리 디퍼런셜 이퀘이션에 대한 솔루션을 구하게 된 것이죠. 혹시 뭐 그리고 마지막, 저희가 이제 U는 구했는데 V를 구해야 되잖아요. 예. V는 이제 이렇게 구한 U를 이런 데다가 대입해서 V에 대해서 정의하면 바로 그냥 얻을 수 있게 돼요. 조금 뭐 내나 같은 식으로 하시면 되니까 제가 이거는 솔루션을 미리 구해온 걸 그냥 카피 페이스트 하겠습니다. 결론만 할 때. 같은 식으로 V는 V나 코사인 FT 마이너스 U나 사인 FT 이렇게 얻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조금 보통 이제 공과대에서 미분 방정식 시간에 배우는 전통적인 방법으로 이게 푸는 방법이 되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좀 실제 조금 약간 뭐라 해야 되나 나름 해양학 조금 약간 실질적인 칼큘레이션 목적으로 많이 쓰는 노테이션과 방법은 뭐냐면 그 문제를 좀 다시 적을게요. 복소 좌표계라는 것을 저희가 보통 많이 도입을 해서 풀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지배식이 원래 이거였지 않습니까? 또 그냥 푸는 방법만 다르게 해서 제가 푸는 걸 보여드리는 건데, 이 방법이 훨씬 계산이 깔끔하고 쉽고 많이 쓰거든요. 노테이션도. 이 방법을 사실은 조금 더 알아두셔야 돼요. 지배식이 이렇게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지금부터는 허수라는 개념을 도입을 할 건데, 실수는 X랑 관련된 거, X 방향, 뭐 아니면 X 방향 유속, 그 다음에 허수부는
Y 혹은 Y 방향 그런 것과 관련돼 있도록 좌표계를 도입을 할 겁니다. 이거를 저희가 흔히 복소 좌표계, 뭐 컴플렉스 코오디네이트 저희 쪽에서는 막 그렇게 그냥 심플하게 부르는데요. 그래서 이거 결론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이거 Y 방향 Y 방향 운동 방정식에다가 호수 i를 곱한 다음에 더해줍니다. 그러면 이거 상수처럼 취급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계산을 좀 지겹지만 계산을 좀 해보면 한 번 정도 이거를 직접 보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빼기 FV 플러스 FIU 이꼴 0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제가 FI로 묶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마이너스 I분의 1 V 플러스 U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I분의 1이 뭐 고등학교 때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위아래 이렇게 그 i분의 1 위아 분모 분자에다가 i 곱해가지고 그럼 이게 마이너스 1 되니까 마이너스 i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게 여기에 마이너스 i가 들어가게 되면 결국에는 요게 마이너스 마이너스 돼서 u 플러스 v iv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가 어떻게 되냐? 라운드 t 라운드 u 플러스 iv 플러스 fi u 플러스 iv 이꼴 0 이렇게 되게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이게 다 똑같아졌으니까 뭐 u 벡터 이렇게 저희가 새로운 그냥 변수를 그냥 새로운 이름 그냥 변수를 넣어서 그냥 이름만 붙이는 거죠.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냐? 이렇게 극소좌표계로 변환된 지배식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지금 하나 조금 눈여겨보셔야 될 게 이 미분 방정식의 오다가 first order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세컨드 오더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퍼스트 오더 문제를 이렇게 내려온 거죠. 그리고 초기 조건도 저희가 원래 이렇게 있었지 않습니까? v t 꼴 0일 때 v not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y 방향 관련된 거에 i를 곱하고 더하는 식으로 나타나면 여기 u t not 플러스 i v t 꼴 not인데 이게 사실은 이 u 100이 시간이 0일 때로 정의가 되죠. 그리고 우변은 u not 플러스 i v not이 되는데 요거는 저희가 이제 u not 100 이렇게 그냥 새로 그냥 이렇게 정의를 그냥 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복소 좌표계로 나타난 초기 집합 문제가 되게 됩니다. 네. 그럼 이제 이거를 똑같은 식으로 풀면 되는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앞전에 했던 것과 방식으로 한 번 미분했을 때 자기 자신이 되는 꼴을 생각해 보면 아마도 우리가 해를 뭐 지수함수로 이렇게 뭐 적당히 정의를 할 수 있을 거야라고 가정을 할 수 있을 거고 얘를 대입을 해보는 식으로 해보면 A, B, E, B, T 플러스 F, I, E, B, T 맞나요? 맞을 겁니다. 이렇게 날라가고 A가 없네요. 네, 이렇게 날라가고 결국에는 저희가 얻을 수 있는 거는 B는 빼기 네, 맞네요. 빼기 FI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BQ100은 A 곱하기 2에 빼기 FIT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다가 초기 조건 적용하면 되잖아요. U100, T 꼴 0은 A가 2의 영승이니까 여기가 1이 되고 얘가 U 나 100이 되니까 이 A가 여기서 그냥 바로 결정이 되는 것이죠. 2에 빼기 FIT 네, 이렇게 저희가 풀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최종적으로 구한 솔루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몇몇 분들은, 이게 어떻게 똑같다는 거지? 라는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네, 이거 전에 풀었던 거랑 모양이 다른데?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계산을 해보면 똑같다는 것을 아실 수 있어요. 지금 보시면, 지금 여기 지수에 보시면, 지수의, 이의 지수부에 호수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게 오일러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포뮬라. 네. 이게 E의 IX는 코사인 X 플러스 I 사인 X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요 부분을 네,
코사인, 어, 빼기 ft 플러스 i 사인, 어, 빼기 ft. 이렇게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앞에도 u 나 플러스 i v 나 이게 곱해서 이걸 이제 전개를 싹 다 해가지고 실수부 플러스 뭐 허수부 이렇게 이렇게 묶어보면 여기가 u가 되고 여기가 v가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이 얘네랑 똑같다는 것을 아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은 이제 조금 직접 해보시는 걸로 네, 남겨놓도록 하고. 네, 아마 대부분의 문제, 그리고 대부분의 논문에서 이런 이 복소좌표계를 채용을 다들 하거든요. 그래서 이 폼에 대해서 조금 더 익숙해지시고, 계산을 하실 때도 이게 훨씬 더 간단하기 때문에 항상 이 형식으로 해주시면 되게 아마 여러모로 편하실 거다. 그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것도 노테이션을 눈에 익히는 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에크만 논문이든 상당히 많은 논문들이 이 복소좌표계, 특히 운동 방정식 두 개만 풀 때 대부분 이 복소좌표계를 채택을 해서 이렇게 푸는 방법을, 테크닉을 쓰기 때문에 이런 아이가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겁먹을 필요 없이, 그냥 좌표계만 이렇게 바꿔가지고 계산만 심플하게 하는 거구나. 뭐그 정도로 일단은 짚고 넘어가셔도 솔직히 활용하는 입장에서는 모르는 것보다 훨씬 낫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지금까지 이제 푸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좀 소개를 드렸는데, 사실은 이 부분은 수학이죠. 네. 저희 같은 이제 물리학을 하시는 분들보다 수학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당연히 훨씬 더 잘하시는 부분들이고, 필요하다면 이런 부분이 그냥 단순히 문제를 푸는 방법 같은 경우는 이제 잘하시는 분들께 조건희 교수님이나 뭐 아니면 좀 익숙하신 여러 교수님, 박사님들께 부탁을 하는 것도 방법이란 방법이에요. 그렇다면 물리해양을 하는 사람으로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들을 조금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문제를 만들어 드리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뭐 리서치 퀘스천을 정량화할 수 있는, 그리고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수학을 통해 객관적으로 뭐 어떻게 분석이 가능한 이렇게 이 이퀘이션은 포뮬레이션을 해야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만들어지면 그것들을 어떻게 풀지, 그런 방법을 찾고 부탁드리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거고. 저희가 이제 우리 연구자로서 스스로 들고 있는 리서치 퀘스천에 적용 가능한 문제를 만드는 거, 그거를 먼저 해드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만들어서 뭐 어떤 형태로든 풀어내고 솔루션을 구한다면, 그 다음에 또 해야 되는 게 이렇게 얻어낸 솔루션으로부터 물리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냥 단순히 솔루션을 구하는 게 어떻게 보면 수학의 일이라면, 그 뒤 솔루션을 분석하고 여기서부터 이제 지식을 얻어내고, 그렇게 얻어낸 지식을 활용하는 것. 이 부분이 이제 저희가 해야 되는 일인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솔루션을 구해야 본격적인 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저희 입장에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서부터 이제 지식을 여러분들께서 뽑아내셔야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거, 이 솔루션이 아니구나. 솔루션이 지금 보시면 이거죠. 네. 솔루션 이거네요. 네. 이게 결과를 보시면 모든 항이 사인, 코사인입니다. 그리고 프레퀀시, 이 주파수가 전부 다 F라는 거. 음. 아마 뭐 이게 뭐 사인이 더해져 있으니까 뭐 그 솔루션의 형태가 바로 머릿속에 안 떠오르실 수도 있는데, 근데 결국에 사인, 코사인이라는 게 이렇게, 그리고 이게 시계열이지 않습니까? 솔루션이 t에 대한 함수이고, 이거를 그냥 그려본다면 뭐 사인, 코사인이고 그 주파수가 다 F니까 뭐 이렇게 나오겠네? 너무 못 그리는데? 이렇게 나오겠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관측을 하게 되는 어떤 유속값을 관측한다면 이렇게 뭐 사인 형태로 출렁이는 성분이 나오겠구나. 우리 이게 주파수가 F니까 주기는 그거의 역수, 정확히 말하면 역수의 2파에 대해 해당하죠. 그래서 이 주기가 2파이분의 F겠구나. 이런 것들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사실은 이 솔루션의 폼을 조금 바꾸면 훨씬 더 여러분들께서 그거를 눈 확 와닿으실 수 있는데요. 지금 여기 예를 들어 U를 대상으로 보면 제가 이거를 초기 속력으로 묶어 보겠습니다. U 나 제곱 플러스 V 나 제곱 이렇게 묶게 되면은 V 나 U 나 제곱 플러스 V 나 제곱 사인 FT 플러스 U 나 루트 U 나 제곱 플러스 V 나 제곱 코사인 FT 이렇게 되는데요. 그냥 묶어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보시면 뭐 여기를 뭐 저희가 뭐
A, 여기를 이제 B라고 잠깐 잡으시면, 지금 보시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1이 된다는 거 아마 조금 그 감이 좋으신 분들은 바로 아실 수 있을 텐데요. 근데 이게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도 1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이 부분을, 친구, 예, 이 부분을 사인 파이라고 잡고요. 이 부분을 코사인 파이라고 이렇게 잡아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일단은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만약에 할 수 있다면, 이게 지금 그 고등학교 때 삼각함수의 합공식 기억하실 텐데, 코신시 막 이렇게 해서 외우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이용해서 삼각함수 합공식으로 나타내면, 코코니까 코사인 ft 마이너스 파이 이렇게 적을 수 있는 거죠. 맞나요? 네, 맞네요. 네, 네, 맞을 겁니다. 네. u나 제곱 플러스 v나 제곱. 그리고 이거 v도 똑같은 식으로 할 수 있는데요. 같은 식으로 해보시면 아마 u나 빼기가 나오거든요. 해보시면. 이렇게 sin ft 마이너스 파이. 네.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그냥 뭐 사인 두 개가 더해져 있으니까 머릿속에 모양이 바로 안 나오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해놓으면, 그냥 UV가 전부 다 삼각함수구나. 그리고 주파수가 F이구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눈에 잘 보이는 형태로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나타내게 되면 아마도 감이 좋으신 분들은 이게 지금 U제곱 플러스 V제곱이 상수가 된다는 것도 아마 보이실 텐데요. 네, 이게 아마 U낫 제곱 플러스 V낫 제곱이죠. 이, 근데 뭐 이게 어떤 상수의 제곱값이라고 치면은 이게 원의 방정식이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벡터의 끝을 이은 선을 보통 호도그래피라고 그러는데, 왜, 뭐, 매트랩 많이들 쓰시니까 플랫 U, V 하면 나오는 거, 그거를 호도그래피라고 그러거든요. 그게 이렇게 원 모양을 그리는구나. 이런 것들도 아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게 하나는 사인, 하나는 코사인이고, 그 안에 있는 게 똑같으니까, 왜 사인, 코사인 지각 차이가 90도이지 않습니까? 네, 맞죠? 그러니까 이거 U랑 V랑 지각이 90도 정도 나겠구나. 이 진동 성분들이. 이런 정보들을 여러분들께서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은 이게 제일 처음에 목적은, 저항력이 없을 때는, 중속도 운동을 한다.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처음 움직이는 그 방향과 속도를 유지하면서 쭉 이겠구나. 그런데 저항력이 있으면 어떨까? 그러니까 이거를 유속을 한 번 더 접근을 해서 위치에 대한 식을 얻으면 어떤 식으로 그 움직이는 궤적이 어떨지 이런 것도 구해볼 수가 있겠죠. 똑같은 식으로 그냥 접근하고 하시면 돼서 제가 여기에 대한 계산을 조금 생략을 하도록 하겠고, 그래서 결론과 말씀드리면 이런 식으로 나오고, 결국에 얘도 원의 방정식으로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저희가 한 가지 더 얻을 수 있는 거는 이 궤적이 원 운동을 할 건데, 그 원 운동의 반지름이 초기 속력을 F로 나눈 값으로 되겠구나. 이런 정보들을 맞힐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렇게 정보를 뽑아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현대 물리학에서는 관측이나 아니면 컴퓨터 시뮬레이션 통해서 이것들을 증명을 해야 되거든요. 이거는 이제 제가 그냥 솔루션을 좀 이쁘게 가시화를 해봤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UV가 이렇게 상승과 함수 형태로 진동하는 성분이 나오는구나.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지식.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게 원운동을 그리게끔 하겠구나. 이게 두 번째 나오는 지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관성진동, 이너시아 오실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저희 해양학에서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증명을 해야 되는데, 관측으로부터 보이고, 예. 그래서 많은 뭐 요즘에는 원체 관측이 인터넷에 많이 풀려 있다 보니까, 지금 제가 그 해양조사원에서 나오는 V 자료를, 수층 일개 자료, 그러니까 이게 뭐 GPS 달아놓은 덩어리인데, 그냥 바다에 던져가지고 어디로 흘러가냐,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그 좌표 그냥 미분 시한거리 이렇게 계산해서 속도 구하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가지고, 지금 보시면 여기 꼬불꼬불하게 원운동 그리는 부분들 있잖아요. 음, 이런 부분, 이런 게 다 관성진동에 해당하는 거고. 그리고 아마, 네, 제가 이 관성진동이 되게 잘 나온 이 부분을 조금 줌업을 해봤는데, 네, 지금 이렇게 보시다시피 원운동을 뺑글뺑글뺑글 그리고 있죠. 그리고 그거를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유속을 구해가지고 CL 형태로 나타내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주기가 정확히 2파이분의 아, 그리는 것을 보여주고, 이 진동 성분이 뭐 다른 게 아니라 주기가 딱 정확히 관성 진동의 주기인 거 보니까 이게 관성 진동이겠구나. 이런 것도 아실 수 있는 거죠. 뭐 조금 더 거기에 대해서 주장을 하고 싶으면, 이거 페이지 딱 90도다. 관성 진동 맞다. 이렇게 주장을 하실 수도 있고,
조금 더 팬시하게 보여주고 싶다면 이렇게 풀이의 변환 해가지고 그 프레퀀시가 F가 되는데 이렇게 P가 치는 거 보여준다면 우리가 좀 더 확실히 좀 있어 보이게 이게 진동이라는 것을 보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지금 그리고 이게 다음 시간 할 건데 이게 지금 보시면은 이거 아닌데. 요즘에는 데이터들을 여러분들께서 다 받아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특히 여기 뭐, 몇몇 학교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학부 대상으로 동아리 같은 거, 뭐, 프로그래밍이나 이런 좀 해학 자료 처리 이런 것에 대해서 익숙하기 위해 학부 수준에서 동아리 같은 거 많이 운영하는 걸로 알고 계신데, 이런 거 그냥 자료 한번 받아보고 가셔보고 이런 게 되게 좋은 액티비티라서요. 네. 그래서 항상 데이터의 자체에도 익숙해질 수 있고, 수학 이런 거 비교하는 거, 이런 것도 좋고 해서. 네, 이게 제가 줌업한 그 부분인데, 지금 보시면 요 부분도 사실은 이게 관성진동이랑 평균 해류랑 이게 단순히 슈퍼포지션 돼서 나타나는 일종의 관성진동이라고 보실 수도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다음 시간에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잠시만요. 어,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사실은 그 솔루션을 풀어내는 부분은 조금은 부차적인 거죠. 사실은 해양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솔루션을 활용하고, 그리고 또 이제 그 문제를 만들어 드리는 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진짜 논문을 만들 수 있을 만한, 논문이 되는, 이거 진짜 이제 물리해양을 하시는 분들로서 해야 되는 일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오늘은 이제 관성진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그래서 관성진동의 지배식이 뭔지, 네. 그리고 그거의 그 솔루션은 어떤 형태를 띠고, 그게 뭐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 이거 시계열에서 2파이 오버 F 이 주기로 그 사인, 코사인 이렇게 진동하는 시그널이 시계열에 나오겠군. 그리고 뭐 이런 부표 자료 같은 데서는 이 동글동글한 거, 그리고 그 동글동글한 원운동의 반지름은 이 초기 유속을 F로 나눈 거. 이렇게 되겠구나. 이런 부분들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사실은 오늘 할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과제는 제가 하나의 텀을 더 추가했는데요. 지금 뭐 좀 약간 헷갈리실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제가 바닥 마찰항을 하나를 더 추가를 했어요. 이거 아마 과제를 해보시는 분이 있길 바라지만, 해보시면 힘들지 않거든요. 제가 했던 방법, 특히 복소좌표계를 이렇게 풀면은 진짜 그대로 하면 되기 때문에 한 번쯤 해보시길 권하고, 그냥 혹시나 제가 마지막으로 좀 하나만 리캡을 좀 하자면, 제가 오늘 그 디퍼런셜 이퀘이션 이거 푸는 거를 좀 그냥 미분 방정식에 대한 지식이랑 이런 것들을 조금 같이 좀 해드리려다 보니까 좀 막 길어졌는데, 이걸 이제 특히 지금 미분 방정식 이제 막 배우기 시작하는 학부생들도 좀 계시고 하니까, 이게 그냥 계산에만 좀 집중을 해서 한번 풀어보는 게 엄청 도움이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냥 프로세스만 딱 정리를 해드리자면, 제일 처음에 해를 가정을 합니다. 어떻게 가정을 하냐? 그냥 무조건 이 폼으로 가정을 하십시오. 네. 제가 말하는 건 이제 복소잡표계에서 풀 때, 이 y 방향에다 i 곱하고 더하고 그렇게 풀 때, 그 다음에 얘를 지배식에 대입을 해서 얘를 2번, 얘를 이 가정한 해를 지배식에 대입을 하고요. 거반이 그리고 정리를 해서 b를 결정을 하십시오. 그 다음에 초기 조건을 이용해서 a를 결정을 하면 됩니다. 사실은 되게 간단하거든요. 이게 그리고 아마 한번 해보면 이거 생각보다 그렇게 엄청 어렵진 않구나. 단순히 계산하는 걸. 그걸 아실 수 있고 거기 조금은 익숙해지고 본인 스스로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는 트레이닝이 돼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꼭 한번 이 프로세스를 따라서 과제 이거 한번 해보시면 참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준비한 거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예. 식을, 식을 푸는 것에 대해 솔직히 어떻게 느끼시는지에 대해 채팅방에 올려시거나 너무 쉽게 느끼겠습니다. 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뭐 질문이나 뭐 그런 것들 있으시면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혹시 괜찮으시면 제가 좀 오늘 이제 얘기해 주신 거를 제 시각에서 해석하는 얘기들을 조금 한 아우, 10분 정도 나누면 어떨까 싶거든요.
너무 좋죠. 네. 네, 제가 어, 죄송합니다. 저기 디스크가 걸리네요. 잠시만요. 어, 일단은 지금 대화를 조금 하고 싶은데, 그 아까 말씀하신 거에 100만 번 동의하고요. 모든 의미에서. 그러니까 한번 풀어보는 게 중요하고 그 어떤 이제 풀린 어떤 솔루션에 대해서 해석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며 또 이제 어떤 이제 그 해양학의 어떤 그 도메인의 어떤 맥락에서 좀 이것 어떤 의미 있는 문제들을 포뮬레이션 해가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그 어떤 이제 공동 연구들을 발생시키는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이 모든 거에 대해서 이제 100만 번, 1000만 번 동의를 하고요. 일단은. 오늘 제가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수학적 디테일들을 포함해서 좀 혹시 이제 참석자들과 같이 좀 대화를 좀 하고 싶은데 제가 이거를 가르치는 견지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제가 느끼는 감상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약간 문학 작품 나누듯이 좀 대화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오늘 들은 얘기가 저한테는 아름답거든요. 아니, 일단 그 얘기부터 하고 너무 쉬운, 솔직히 하고, 아니요. 엘리멘터리하다는 것과 트리비얼하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이고, 엘리멘터리하지만 트리비얼이라고 전혀 부를 수가 없는 것도 어떤 있지만, 제가 좀 약간 같이 좀 공감하고 싶은 것은 제가 왜 이걸 아름답다라고 느끼는지를 여기 좀 같이 하시는 분들과 함께 좀 교감하고 공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아까 이제 그 방법론들을 보시면 두 가지 되게 핵심적인 포인트가 있어요. 최정 박사님께 말씀해 주신 게 첫 번째로 어떤 굉장히 복잡한 어떤 이퀘이션들이 있었는데 단순화를 했어요. 단순화를 해서 이퀘이션을 두 개를 남겨서 두 개를 대입을 해서 2차 미분 방정식을 만들어서 푸셨어요. 처음에 그렇게 푸시고 나서 근데 이제 두 번 미분해서 사인이 바뀌어야 되니까 그거에 적합한 게 삼각함수다라고 하는 너무나 타당한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서 삼각함수를 가지고 실제로 해를 구하셨고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사실 이거를 실변수 함수로 그러니까 실수를 기준으로 사지 말고 복소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요긴하다로 가셔서 이제 오일러 포뮬라를 이용해 가지고 풀어주신 그게 오늘 이제 보여주신 그 디테일들이 굉장히 이제 이쪽 필드를 잘 아시는 입장에서 그것들을 접해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측면에서 이 얘기를 해주셨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그 자체를 배우는 것도 어떤 중요하겠지만 그럼 여기서 좀 재밌는 게요. 어쨌거나 이 지금 뭐가 등장하냐면 두 번 미분해서 사인이 바뀌니까 삼각함수가 등장을 했다는 게 한 가지 어쨌든 수학적으로 나와 있는 데이터였고요. 그리고 그거를 복소수로 바꾸면서 오일러 포뮬러라는 거를 써서 이제 실제로 그걸 가지고 풀 수 있었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신 과제의 성격도 실제로 그거를 가지고 이제 확장되어지는 방식으로서 어떤 이제 한번 이제 해보면 이제 어떤 복습이 되니까 약간 그런 층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여기서 좀 재밌는 질문이 수학적으로는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이제 방금 그거를 같이 확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풀면 풀린다는 것을 안 거예요. 그러니까 매뉴얼을 하나 받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풀면 이 매뉴얼의 어떤 방식을 따라가면 풀리고 아 그렇구나인데 전 사실 이 매뉴얼 자체에 대해서 질문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풀렸을까? 왜 그가 이제 수식의 결과죠. 그거 맞는데, 그러니까 두 번 미분해가지고 사인이 바뀐 거 가지고 사인 코사인을 꺼냈고 또 오일러 포뮬라 E to the I 무슨 뭐 T 이거가 삼각함수들 다 온전히 표현을 해내니까 그거 맞는데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코사인과 사인이든 E2D, IT든 걔네들로부터 이것들이 나왔다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오히려 저희가 중고등학교 수학으로 다시 돌아가면 코사인과 사인이 어디서부터 출발을 하냐면 정의들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직각삼각형 주고 사인의 정의가 있고 코사인의 정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코사인과 사인이라는 함수를 왜 꺼내냐면 원운동을 설명하기 위해서요. 혹시 다 동의하시나요? 단위원을 그려놓고 단위원 위에서 이렇게 그렇게 빙글빙글 도는 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거를 코사인 t, 사인 t라고 쓰든 뭐 e to the it라고 쓰든 그거는 어떤 표기상의 어떤 그런 이슈이고요. 네, 최장 박사님 그림 그려주신 것처럼 네, 그렇죠. 그렇게 이제 있으면 실제로 저희가 어떤 이제 좌표기에서 a, b라고 썼던 것 대신에 삼각함수들을 이용해서 쓸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제가 천천히 해야겠습니다. 네. 예, 이게 전 사실 이 수식들을 봤을 때 저는 제 중딩 때였는데 저는 리니지에 3년 빠져 살았거든요. 전 그때 이 수식을 너무 싫어했어요. 이런 거 왜 알아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근데 그 말 그대로 원운동을 설명하기 위해서
잖아요. 그래서 그 원운동을 코사인과 사인을 가지고도 설명할 수가 있고, 이거를 아까 말씀해 주신 오일러 포뮬러를 가지고 E2D 아이세타를 가지고도 표현할 수 있음도 저희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취사 선택이 문제이고 어떤 복소수가 주는 장점이 있으니까 그것들을 쓸 수 있다라는 칭의도 아까 잘 전달해 주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까지 다 혹시 공감을 하셨으면 그러면 다시 원래 질문으로 돌아가서 이 칭의가 있는 거예요. 아, 왜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나비에스톡스 방정식, 유체를 표현하는 방정식에 출발해서 그 중에 그나마 가장 간단한 케이스라고 하는 걸로 단순화를 시켜서 풀어보니까 이런 거를 썼단 말이죠. 상학함수를 쓰든 E2D 아이세타를 쓰든 그러면 이게 뭐를 기술하기 위해서 나온 거냐면 회전을 기술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뭔가 빙글빙글 도는 거를 기술을 하려다 보니까 그냥 수학적으로 이거를 코사인과 사인이라고 부르든 E2D 아이세타라고 부르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정보량의 핵심은 회전이에요. 로테이션 돌고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혹시 말이 이해가시나요? 그러니까 실제로 얘를 기술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것들을 푸는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 거냐면 그 뭔가가 돌고 있는 거예요. 약간 그런 층위에서 제가 이거를 좀 약간 음미하게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제가 지난번에 대화를 하면서 제가 말 그대로 지금 저는 해양학에 대해서 저는 무지한 입장이기 때문에 그 어떤 쉘로우 워터 이퀘이션에 대해서 이제 어떤 설명을 이제 처음 들었을 때 그 어떤 그러니까 수식에 대한 유도가 이해가 안 나서가 아니라 직관이 전혀 와닿지가 않아가지고 제가 이게 불편했었거든요 개인적으로 이건 제가 그냥 무지한 거예요 단순하게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참 아름답구나라고 생각했는데 혹시 위에 플래시를 혹시 보여주시면 혹시 이 그림이 약간 이런 로테이션이랑 상관이 있다는 걸 혹시 동의하시나요? 물론 그거보다 훨씬 복잡하죠. 훨씬 복잡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삥삥삥 도는 거랑 밀접하게 관계가 있고 이 도는 층위가 여러 가지 층위들이 복잡하게 섞인 시뮬레이션의 결과가 지금 이렇게 위키 페이지에서 적어 놓은 걸 거예요. 혹시 이게 괜찮으신가요? 그러면 지금 질문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수학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그 오늘 들었던 얘기랑 지난번에 들었던 얘기 연결했던 게 뭐냐면 그러면 쉘로우 워터 이퀘이션이라는 게 뭐란 말이냐? 그러니까 유도가 이해가 안 하는 칭의가 아니고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게 이게 뭐란 말이냐면 이 회전이라는 상관이 있잖아요. 혹시 이건 괜찮으시죠? 실제로 유도가 그러 있고요. 그러면 이거를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냐면 이게 수학에서는 물리학 그러니까 물리라고 보는 게 조금은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이게 물리학에서는 이걸 뭐라고 그러냐? 조화 진동자라고 부르거든요. 하모닉 오실레이터. 그래서 그 운동 에너지랑 어떤 그 위치 에너지의 합이 우리는 언제나 에너지 보존을 생각해야 되니까 그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뭐를 만드냐면 그 이 해밀토니안이라는 거 말이죠. 제가 좀 여기서 뽀말하게 얘기할게요. 그럼 위키 페이지 여기 선에서 보시면 위키 페이지에서 쉘로우 워터 이퀘이션에 대해서 원디멘전 모델에 대한 원디멘전 모델에 대한 언급이 있고요. 오히려 그 설명해 주신 것보다 훨씬 더 쉬운 모델이에요. 그래서 조금 내려보면 원디멘전을 뭐 세인트 베넌트 이퀘이션이라는 게 나오고요. 예, 여기가 있고 그래서 지금 설명해 주신 것 중에서도 그거보다 쉬운 케이스예요. 오히려 이제 더 일반적인 경우를 말씀해 주셨고 이거가 무슨 뜻이냐? 라는 층위로 갈 때 어떤 말이 나와 있냐? 조금 아래로 내려보시면 해밀토니안 스트럭처 for frictionless flow라는 말이 나와요. 조금만 내려보면 여기서 조금만 더 내려가면 나옵니다. 조금만 더 내려가면 되고요. 이거 다 사실 어떤 수식들 다 이거를 보면 이걸 어떻게 읽으시면 되냐면 이게 운동 에너지랑 위치 에너지 합처럼 읽으시면 돼요. 인테그랄은 썸처럼 생각하시면 진짜로 되고요. 그래서 지금 그래서 하나가 이제 어떤 플로이드의 어떤 그 플로우에 대한 텀이 이제 있고 그리고 또 하나가 어떤 그 프레셔에 대한 그 텀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아까 크시랑 유라고 쓴 것 같고 그래서 그거를 기준으로 그 회전을 기술하는 거 그래서 그 회전을 기술하는 대상이 수학적인 말로 해밀토니아는 말로 바뀌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거를 풀도록 풀면 이거를 뭐 해밀토니안 다이나믹스 혹은 해밀토니안 이퀘이션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게 정확하게 이 로테이션을 기술하는 게 돼요. 그러면 이 로테이션을 기술하면 유도해 주신 그 이퀘이션이 적게 나와요. 그러니까 근데 단지 우리가 지금 어떤 직관적으로 생각하는 그냥 사인과 코사인을 가지고 설명했던 단위원상의 어떤 그거보다는 훨씬 더 복잡할 뿐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유체 기술 어떤 이제 그 이렇게 회전하는 기술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셜로우 워터 이퀘이션이라는 게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단위 어떤 이제 원에서 도는 거에 그런 일반화로서 그 해로 주어지는 방식이다 보니까 회전을 기술하는 과정에서 해밀토니안 및 해밀토니안 이퀘이션이라는 방식으로 기술이 된 거고 이거는 지금 원디멘전의 특징이 아니에요. 이거는 가장 쉬운 경우에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지 일반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보는 게 되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했는데, 아, 그러면 유체의 우석이 되게 일반적으로 어려울 거잖아요. 그 기술하는 것 자체도 그렇고, 이해하는 거, 거동도 어려울 텐데, 가장 단순한 거를 기술하는 방식이 이 회전을 토대로 기술해야 된다.
그럼 회전을 토대로 기술하는 걸 수학적으로 오브젝트를 말을 하게 되면 해밀토니안을 토대로 해밀토니안 이퀘이션을 푼다라고 하는 말을 이 해밀토니안의 문제를 이런 식으로 맞추고 그리고 나서 해밀토니안 이퀘이션을 보면 정확하게 기술하는 방식이 딱 나오는 결에서 보게 되고 그 방식으로 우리가 사인 코사인을 가지고 기술했던 해를 훨씬 더 일반적으로 기술하는 방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전 그래서 아 이거 되게 아름답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 해밀토니안을 가지고 기술하는 물리에서 대표적인 게 양자역학계거든요. 양자역학에서는 기본적으로 에너지의 퀀텀 점프를 기술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저는 물리학에 대해서 저는 모르긴 하지만 에너지 준위가 이렇게 왔다 갔다 바뀌는 그런 거가 이렇게 어떤 이제 그 디스크릿하게 이산적으로 끊기는 걸 생각하면 얘도 회전을 하다가 계속 바뀌는 걸 기술하니까 걔도 해밀토니안을 가지고 기술을 할 수밖에 없는 라인이거든요. 수학적으로는 양자역학에서. 그래서 지금 나비의 스톡스 방정식의 이 결과랑 양자역학이랑 이게 어떤 식으로 겹치는 거냐면 그래서 실제로 이 나비의 스톡스 방정식의 결과로서 셜로우 워터 이퀘이션 자체는 수학적으로는 파동 방정식이랑 같아져요. 수학적으로. 이게 왜 좀 굉장히 재밌는 관찰이냐면 에너지 준위가 바뀌는 것도 해밀토니안을 가지고 기술하는 거가 그래서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가지고 푸는 게 파동 방정식이 되고 얘도 그런 의미에서 저도 그래서 이게 처음에 그런 게 이해가 안 갔거든요. 왜 나비의 스톡스 방정식이 어떤 이제 파동 방정식과 상관이 있지? 라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 이 회전을 기술하는 거가 파동이랑 가장 밀접하게 상관이 있어서 그렇고 근데 그 나중에 이제 위키선에서 그 가장 첫 페이지 그 첫 문단에 보면 그 하이퍼볼릭 타입의 보통 웨이브 이퀘이션인데 그게 아니라는 말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저는 모르지만 여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 그 어떤 비스커스 이제 쉐어가 어떤 고려가 되어지면 파라볼릭이 된다. 이런 말인데 저는 이 말의 의미에 대해서는 전혀 직관적으로 알지 못해요. 그런데 여기서 이걸 어떻게 수학적인 사이드에서 구분하면 되냐면 요새 이제 적어도 이 해양학에 대해서 기계학습을 접목해가지고 연구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그 어떤 수학에서 보는 사이드에서 물리적인 해석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그 수학적인 정의가 뭐 하이퍼볼릭이 정의가 뭐고 파라볼릭 정의가 뭐 이런 건 안 중요하고 하이퍼볼릭은 파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정확하게 같은 거예요. 그리고 파라볼릭은 열방 정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정확하게. 그런데 이게 그리고 참고로 강화학습에서 생성형 모델을 만드는 표준 라인들은 그 열방 정식을 가지고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수학적으로. 그래서 어떤 그 강화학습을 쓴다 혹은 이제 생성형 모델을 쓴다. 그거에 대한 어떤 수학적인 거를 보는 거는 그 열방 정식을 가지고 쓰는 거고 지금 여기서 나비의 스톡스를 푸는 것과 관계가 있는 라인들은 기본적으로 파동 방정식이랑 상관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어떤 식으로 두 가지가 다르냐면 지금 어쨌든 파동 방식은 파동이니까 뭔가 빙글빙글 도는 거랑 상관이 있는 건 오케이인데 두 개가 크게 달라요. 첫 번째로 열방 정식은 그 이게 수학적으로만 그런 거긴 한데 퍼지는 속도가 무한대요. 그러니까 이니셜 소스가 있으면 열은 수학적으로는 그 퍼지는 속도가 무한대로 퍼져요. 이니셜 소스가 있는 순간 모든 그 이제 그 거리를 한 번에 다 메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보통 인피니트 스피드 프로파게이션이라고 불러요. 근데 반면에 그 파동의 가장 그 전형적인 예시가 전자기파예요. 맥스웰 방정식의 이 파동 방정식을 푸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빛의 속도랑 전자기파의 속도는 유한한 속도를 가져요. 그래서 광속은 유한한 속도를 가지니까 저희가 어떤 상대성이나 이런 데서 이제 속도 같은 거를 유한한 걸 기준으로 어떤 광년인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비의 스톡스 방정식도 그 파동 타입의 방정식이기 때문에 이 지금 회전이 굉장히 기술은 일반적으로 어렵겠지만 그게 어떤 특정 유속을 따른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 그것들을 이제 기술하는 것들이 굉장히 그 각각들의 맥락에서 중요한 맥락들이 되어지겠죠. 근데 제가 지금 보는 건 단순히 수학 사이드에서 이게 열방정식 타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보는 거가 중요한 문제가 되죠. 왜냐면 속도가 유한하니까 그게 뭔지가 일단 궁금하고 맥락이 조금만 달라지면 그것들을 해석하는 것들도 굉장히 다양한 층이가 되잖아요. 근데 기본적인 어떤 지금 단위의 층위는 이 회전을 기술하는 게 되고 그거를 코사인과 사인을 기술하는 거가 됐든 이투 d i 세타를 가지고 기술하는 게 됐든 그거는 그런 수학적 기술 누가 예전에 기술하려 했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건 오케이고. 그래서 저는 이런 전제에서 얘기들을 듣고 아, 참 아름답다라고 봤었어요. 전 제 어떤 그 해석을 제가 조금 좀 드렸고요. 그 해양학적으로도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서 약간 첨언을 하자면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히트 이퀘이션이 이번식이 되고요. 웨이브 이퀘이션이 1번식이 되는데 물리적으로도 아니 심지어는 저희는 이제 컴퓨터 시뮬레이션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때도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 수학적인 그게 물리적인 특성으로도 그대로 나타나게 돼요. 저 교수님께서 뭘 말씀하셨냐면 둘 다 뭐 또 초기 조건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초기 조건을 줬다고 칩시다. 이게 웨이브 이퀘이션 같은 경우는 얘네가 둘로 나눠져서 이렇게 양쪽으로 쫙 가거든요. 물론 뭐 그 초기 가속도를 좀 세팅을 하긴 해야 되지만. 근데 이게 그 영향성이 유한하게 퍼집니다. 이렇게 시간에 그 웨이브가 움직이는 속도랑 똑같이 그 영향성이 이렇게 퍼지는 거죠. 근데 히트 이퀘이션은 뭐 물론 그 가운데 이렇게 쌓아놓은 거에서 먼 쪽에서는 그 변동성은 작긴 하겠지만 딱 한 스텝 바뀌는데 그 영향성이 모든 도메인 한꺼번에 쭉 퍼지는 거죠.
그걸 말씀하시는 거고, 이게 이제 컴퓨터 이퀘이션을 풀 때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을 해서, 이게 힐 이퀘이션을 풀 때는 그 도메인 내에 있는 모든 격자값들이 한꺼번에 들어가서 풀어줘야 되고요. 웨이브 이퀘이션은 안 그래도 됩니다. 그런 특징들이 있어서 제가 조금 그냥 끼어들어 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제 그냥 코멘트는 그냥 그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아, 참 단순화가 참 그 아름답구나 하고 봤습니다. 네, 혹시 다른 분들 더 코멘트 있으시면 듣겠고 아니면 오늘 레코드는 그럼 일단 여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